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해 전남 지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었던 남해안 양식장은 2주 만에 또다시 폐허가 됐고 인명과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타파가 휩쓸고 지나간 여수시 남면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 형체만 남고 부서진 가두리 양식장이 가까스로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양식장에 있어야 할 물고기는 몇 마리 남지 않았습니다. 초속 40m의 강풍이 몰아친 태풍 타파로 화태도 묘두마을 양식장 45호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은 여수시 화태도의 한 해변가입니다.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받아 부서진 양식장 잔해들이 해변가에 무더기로 떠밀려 왔습니다. 어류 출하를 앞둔 어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앞으로 가두리 해묵기가 이거 될랑가 안 될랑가는 모르는데 사료값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고기도 없고 가두리도 없고 어떻게 해나갈지 참 앞이 막막하고. 인명과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목포 시내 교회 외벽에서 떨어진 벽돌에 50대 여성이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는 등 8명이 다쳤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주택의 지붕이 날아가거나 파손됐다는 신고만 36건이 접수됐고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뽑혔다는 신고도 200여 건이 넘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경지 피해도 잇따라 800헥타르가 넘는 벼가 쓰러지거나 침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피해까지 더하면 태풍 타파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피해 조사와 함께 피해 농어민들의 일손을 돕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네, 김영동 전남도지사가 태풍 타파로 인한 철저한 피해 조사와 신속한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분야별 피해 상황 보고를 받고 현장 중심 조사를 통해 피해 시설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화순과 곡성 등 육지부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점을 들어 모든 지역에 대한 관리와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신고된 피해 내용은 공공시설은 오는 29일까지, 사유시설은 다음 달 2일까지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향후 정밀 조사를 통해 재정 지원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수 케이블카 업체가 여수시에 내기로 한 기부금이 부당하다며 2년 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 결정에 따라 17억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업체 측은 돈을 낼 기미가 없고 여수시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부터 매출액 3%로 규정된 기부금 납부를 거부했던 여수 해상 케이블카. 시와의 기부 약정이 준공 허가를 조건으로 한 사실상 강제였다며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 시 관광기금 명목의 일방적인 납부는 부당하지만 기부는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남에 따라 업체는 17억 6천만 원을 기부처를 정해 납부해야만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업체 측은 그 어떤 입장 표명도 기부금 납부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부금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예 소송의 결과를 부인하거나 여수시의 책임을 떠넘기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기부 이행이 늦어지자 시의회에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조속히 기부처를 협의해 납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와 적법하게 체결된 공익기부 약정서 일부 내용을 꼬투리 잡아서 소송을 제기하고 공익기부금을 장기간 미납하고 있는 행태는 기업윤리에도 원할 뿐만 아니라 여수 시민을 원망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수시는 그러나 곧바로 요구는 하지 않고 업체 측에서 제기한 권익위 진정 결과까지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자발성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도 최대한 그쪽에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판단을 보고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정할 거예요. 지역 기반 관광 사업의 기부 이행 절차를 둘러싸고 업체 측의 버티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 당국이 너무 방관하는 자세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 지역 고액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이 3,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정인화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에서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579명,
체납액은 도내 전체 체납액의 27.5%인 214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방세를 1억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40명에 불과했지만 체납액은 76억 원으로 전체 고액 체납액의 35.5%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고액 체납은 시민들의 납세 의지를 저해하고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체납 세금을 엄정하게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1월 순천만 국가정원 플라워쇼가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순천시는 미래정원, 꽃으로 연출하다를 주제로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간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순천만 국가정원 플라워쇼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제1호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화훼 산업 발전과 화훼 디자인 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 플로리스트와 일반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개최됩니다. 지난주 진도에서는 국제연안 정화의 날 행사가 열려 주민과 공무원들이 해변 가득 쌓여있는 바다의 쓰레기를 열심히 치웠습니다. 6톤이나 되는 이 쓰레기는 알고 보니 진도군이 행사 효과를 위해 일부러 갖다 버린 거였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인 지난 20일 전남 진도의 한 해변. 스티로폼과 폐어구 같은 해양 쓰레기가 잔뜩 널려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주민과 공무원 200여 명이 쓰레기를 주우며 바닷가 청소에 나섰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국제연안 정화의 날 기념행사로 해양수산부 장관과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날 플라스틱 사용 폭증과 해양 쓰레기 증가로 소중한 우리의 바다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태풍 타파가 지나간 지 만 하루가 지난 진도 가계 해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안가에는 해양 쓰레기가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은 평소 해양 쓰레기를 수시로 치워 해변이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20일 행사 때 그 많던 해양 쓰레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 취재 결과 황당하게도 행사 전날 진도군이 해변에 쓰레기를 몰래 갖다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갖다 놓은 쓰레기만 1톤 트럭 6대 분량에 달합니다. 트럭이 그 쓰레기 더미를 잔뜩 싣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내려서 쓰레기를 바닷가에다 이제 쫙 펼쳐놓는. 행사 효과를 위해 깨끗한 해변을 마치 쓰레기가 많았던 것처럼 꾸민 겁니다. 쓰레기를 버려놓고 쓰레기를 다시 치우는 그것을 연안 정화 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진도군은 해양 쓰레기를 갖다 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변 위쪽에만 놔뒀다며 변명을 계속했습니다. 바닷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연안 정화의 날인데 소나무 쪽에다가도 좀 갖다 놓으십시오. 제가 갖다 놓으라 했습니다. 진도군은 올해 작년에 2배 넘는 해양 쓰레기 수거 실적을 올려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 쓰레기 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장애 학생들의 학교 폭력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 학생들의 폭력 피해가 광주의 경우 지난 2014년에는 1명이었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에는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의 경우도 같은 기간 10명에서 36명으로 늘었습니다. 최 의원은 학교 폭력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 각국이 내년 사업 대상지 공모 결과 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2020년도 가고 싶은 섬 각국이 사업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여수 월호도와 하화도, 해남 어불도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9개 섬이 신청돼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27일까지 섬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분야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다음 달 말까지 2개 섬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여수 낭도와 고흥 연홍도 등 현재 14개 섬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합장 법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법인 등기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사 선임 문제 등이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 안에 큰 공장을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 법인인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법인 설립 마지막 절차인 등기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법인 이름으로 대내외적인 공식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시는 회사 설립 초기 업무 지원단을 꾸려서 관리 직원 공개 채용과 함께 공장 설립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빅그린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 매입과 공장 인허가 절차를 함께 추진해서 늦어도 12월 안에 착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광주에 1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은 2년 안에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는 광주 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경영 SUV 모델의 디자인 개발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 가동을 위한 절차는 어렵게나마 한 발씩 진행되고 있지만 이사 선임 문제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박광태 대표이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노동계는 현대차 추천 이사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도움이 되고 현대의 실질적으로 움직일 사람 해야지. 현대에서 그냥 뭐 쫓아보낸 사람 여기 앉혀놓고 얼굴만 다 간다 하면 이게 광주 고려를 못 떴어요.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소리죠. 천신만고 끝에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시동을 걸고 힘차게 출발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이사 선임 문제 등으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자동차 공장이 본격 가동되기까지 광주시의 책임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도가 어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2019년산 공공비축미 12만 4천 톤을 매입합니다. 전남 지역 매입량은 전국의 25.4%를 차지하고 포대bio 10만 4천 톤, 산물bio 2만 톤입니다. 매입 가격은 통계청 조사 전국 평균 쌀값을 40kg 조곡으로 환산해 산정하게 되며 매입 대금 지급 방식도 3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매입 가격을 확정한 후 최종 정산 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여수 국가산단 플랜트 건설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 협약에 합의해 9년 연속 무분규를 기록했습니다. 플랜트 노사는 2박 3일간의 밤샘 협상 끝에 지난 20일 신설기능공의 경우 6천 원, 조력공과 여성의 경우 4,2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협약안에 합의한 데 이어 21일 노조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역이 어제는 강원도와 충북 등 일부 내륙이었지만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일부 영남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확대된 모습입니다. 특히 짙은 푸른색으로 보이는 대관령은 이 시각 4.5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보이는 가운데 높은 산간으로는 첫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서울도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 오늘 전국적으로 온종일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금세 오르기 때문에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내륙 곳곳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보은과 장소의 가시거리는 110m까지 좁혀져 있고 이천도 160m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앞차와의 간격 넉넉히 두시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차츰 사라지겠고 동해상은 여전히 물결이 거세게 일면서 오늘까지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강릉, 대전과 광주, 대구가 모두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